네, 오늘 본 게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발 달린 든든한 전후 궁전편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궁전 얘기가 진짜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그냥 다 갔어요. 네, 저도 처음 알고 배운 내용이 많습니다. 네. 이거 아마 소위 짤방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유 기자님은 고양이가 쥐잡았다고 부상을 입었는데 해군 함정에서 쥐를 잡았다. 잡은 고양이입니다. 부상 투혼. 네. 이게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 다시 안 하셔도 돼요. 저 약간 좀 웃으실만해요. 이건 NG 아닙니다. 웃으실만해요. 아, 그래도 고양이가 쥐잡았다고 훈장 된다니까요. 앞에 빙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점프를 몇 번을 하고 노르만드 상륙작전 가서 자기 동료 개들 다 죽었는데 몇 번을 더 그 후에 해가지고 막상 좀큰 무거운 세웠는데 얘는 고양이가 쥐잡았다고 훈장 받아서 세상에 평등하진 않잖아요. 고양이도 역시 훈장 받은 고양이도 나왔고요. 뭐 말뿐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지난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군견이 어떤 뭐 많은 장비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빛나된 작전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 성공 사례는 그렇고 안타까운 뭐 실패 사례라든가 이거 뜻대로 안 됐다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1930년대 이제 소련군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군견을 이용해서 폭탄을 설치하자. 지뢰 제거용 군견들 있잖아요. 전차 적의 탱크 밑으로 달려가서 타이머가 달린 폭탄을 놓고 오는 것을 이제 훈련시키자.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그러게요. 그 막 폭탄이 빗발치는데 그 막 캐터필더 그 소리에 거기도 가서 그게 그러니까 폭탄을 놓고 온다는 게 이게 사실 개에게 훈련시킬 수준의 일이 적어도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윤리적으로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뭐냐면 역으로 가는군요. 네. 좀 이게 좀 윤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역으로 시대가 시대니까. 비윤리적으로. 개 등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씌우고 거기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탱크 같은데 밑에 내려가면 이제 탱크 밑에 이렇게 위에 바닥이 있잖아요 밑에 거기에 눌려져가지고 개와 폭탄이 함께 터지도록 자폭. 예, 자살 폭탄이 되는 거죠. 네. 군견 맨 가방에 한 10kg에서 20kg쯤 되는 이제 대전차 폭탄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폭탄 안전피는 개가 뛰어가기 전에 제거를 합니다. 이 폭탄 위에는 한 20cm 정도 되는 이렇게 내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탱크 밑에서도 이렇게 눌려지게 터지게 가미카제 같은 건. 이동식 지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뭐 어이가 없는 발상인데 네. 성공을 했답니까? 쓰이긴 했대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사실 실전 투입할 기회는 생겼어요. 1941년 6월 22일에 이제 독일군이 소비에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전차를 앞세워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대전차 군견 30마리와 조련사 40명, 그리고 운전수 6명, 그리고 개먹이 요리사 6명 이렇게 해서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얘들이 우리가 아니고 그 소련군 원래 계획은 개가 이렇게 용기 있게 가가지고 그 밑에서 레버가 눌려서 터져야 되는데 이 연습을 실전같이 막 탱크 엔진이 걸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전차에다가 한 거라서. 모형 같은 거 하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또. 네,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막상 전차가 구구구 하면서 오는데 이 개가 이제 거길 못 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심지어는 그 안전핀이 뽑힌 상태로 우리 진영으로 돌아와서 폭발하는 사례까지 생긴 거예요. 걔가 어디 가겠어요? 개 주인한테 가는 거죠. 자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오면 이거 야 들어가 탱크 밑에 들어가 이러는데 걔가 느끼는 야 일로 와 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독일군이 이게 뭔가 하고 개를 분석을 해봤나 봐요. 죽은 시신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작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독일군이 이게 뭔가 막 걔가 뭘 차고 왔는데 뭐 터져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표현이 뭣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래서 이게 될 이제 일이냐? 군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난을 받은 이제 군견 사례가 되겠어요. 생명과 돈 모든 걸 다 낭비한 경우. 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걔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나는 뭐 우리 부대를 위해서 우리 뭐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짜 장렬히 이렇게 뭐 희생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걔는 제일 안타까운 게 진짜 비윤리적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
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동물이 이렇게 막 썼기 때문에 그 뭐 아시겠지만은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간 동물도 개고 라이카라는 이제 소련에 그렇죠. 사람이 갖다 못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냈다면서요. 예. 개를 보냈고 이제 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간 거고. 예. 그러니까 개가 특히 이런 식으로 뽑히는 개는 정말 우수하고 말도 잘 듣고 똑똑한 개를 뽑아서 사지로 그냥 보내는 그런 일들은 뭐 옛날에 숱하게 했었죠. 예. 그 시절엔 지금이야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소련뿐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정도로 이 연구 또는 시도된 적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개가 이제 폭탄을 실은 수라리를 끌고 가는 약간 뭐 플란더스에 비슷하게 뭐 그런 거를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성과가 없었고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비슷한 자폭용 개 연구를 했습니다. 예, 영화 디몰리션 맨이라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실버스타 스텔러 나오는 예,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디몰리션 독이라고 그래서 그 자폭해 무기를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련처럼 뭐 적 탱크에 들어가서 뭐 터지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벙커, 뭐 기관총든지 아니면 벙커라든지 이런 거를 공격하는 용도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아까 비슷한 거예요. 개가 가다가 자기 주인한테 다시 돌아오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실효성이 없는 걸로 해서 제대로 활용되지를 못했고요. 근데 최근에도 사실은 이 또 개가 자폭용 무기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라크전에서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 자폭용 개를 통해서 자살 폭탄 테러 비슷하게 이제 미군을 공격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이 또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뿐 아니고 다른 당나귀에다가 폭탄을 실어서 이 반군이 공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프간에서 이제 시도가 됐었다고 그래요. 당나귀요? 당나귀를 통해서 아프간에 당나귀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이 많기 때문에 활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있었지만 이라크나 아프간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가 많잖아요. 사람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또는 차를 몰고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았고 실제로 이런 동물을 활용한 시도는 성과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사람은 뭐 철모도 쓰고 네. 방탄복도 이렇게 하고 뭐 필요에 따라 뭐 배낭도 메고 이러는데 개도 무슨 이렇게 장비가 무슨 뭐 어떤 개는 뭐 이에 뭐 티타늄인가요? 뭐 그런 걸 낀 개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개도 무슨 그런 장비가 있겠죠? 네, 그 빛나된 제거 작전 펼 때 미 특수부대와 함께 이제 군견 한 마리, 그 벨기에 말리노이스 품종인데 투입이 됐는데 엄청난 무장을 했다고 그래요. 말씀한 특수부대 못지않은 이빨이 이제 총탄이 송가지 못하도록 튼튼한 이 티타늄으로 된 그런 걸 했고 방탄조끼를 입었고요. 근데 이 타이타늄 이빨 하나가 가격이 한 $600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물수도 있는데 네. 또 이게 보호용도 돼. 네. 옛날 우리 007 영화 보면 그 네. 키 큰 사람 조스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이빨이 세 이빨인가 뭐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장비에 강하시잖아요. 방탄조끼는 이빨 정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방독면이 동물용 방독면이 또 이렇게 많이 쓰여요. 걔는 이게 입모양이 많이 다른데 사람은 좀 대동소이해야 돼. 다르게 만들겠죠. 뭐 우리가 쓰는 거 쓸 수는 없고 걔는 이게 입이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2차 대전 때부터 이미 쓰였고요. 아 그래요? 이 군용 동물을 위한 가스 마스크 방독면이 쓰였고 또 원래는 1926년도부터 이미 미국에서 개들을 위한 방독 마스크가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성능이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1940년부터 이제 군견용 방독면은 이제 개량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고품질로 운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서는 개도 이제 가스 맞고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후각이 뭐 아까 뭐 과장에다 1억 배까지 된다면서요? 그러면 진짜 개는 진짜 후각 이거는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근데 사실 후각이라는 것과 독가스에서 이제 독가스에 중독되는 것과 좀 다르니까. 악취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렇군요. 방독면이 뭐 1억 배가 강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군요. 좀 하이테크 좀 그런 건 좀 없습니까? 많습니다. 뭐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전방위 카메라를 다는데 이건 뭐냐면은 개가 보기 한 게 아니고 개에다 카메라를 붙여서 보낸 다음에 그 개를 보낸 사람들이 무선으로 카메라 영상을 받아서 개가 이제 탐지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위치 추적기 달아놓고요. 그리고 뭐 수신기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그 강하에서 그 위에 아주 우리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그죠? 걔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면 네. 그런 입사주로 걔도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고공에서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인간이 쓰는 건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탄조끼랑 이런 장비 세트만 해도 벌써 가격이 한 2천만 원 나가요. 그러니까 뭐 아까 군견 1,000만 원 판다고 했는데 장비. 합치면 한 3, 4천 그렇죠. 정도의 그래서 역할을 하니. 2014년에는 그 탈레반, 네. 그 IS 전에 유명했던 탈레반이 아프간에 파병된 그 군견을 포로로 잡은 일도 있어요. 탈레반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로가 되면 전향 전향을 하진 않겠죠. 그 훈련 받았 죽이지 않고 예. 포로로 예. 아마 뭔가 맛교환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람처럼 고문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활용도는 상당히 제한됐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장비 수준으로 보면은 어떤 대령급의 그 장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예. 하여튼 뭐 저희가 군생활에서 우리 연대장님들 좋은 거 많이 따뜻한 거. 예. 물론 뭐 덜 다시면 더 많긴 한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쟁이나 작전 투입 시에 이 군견병 아까 무슨 뭐 군견병 핸들로 따라가고 군견 그 밥하는 사람도 따라가고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요즘도 뭐 군견병 엄청 나겠는데 전쟁 나면 작전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더 고생을 하는 거죠. 뭐 평상시에도 저런데 예. 예, 뭐 작전 투입되게 되면 일단은 본인이 개 목까지 물과 식량을 다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가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다 두 배를 지고 가야 되고 헬기 이런 데 태우면 이제 그 소리 때문에 청력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마개, 개용 귀마개 다 들고 다녀야 되죠. 다. 군용 귀마개라는 게 뭐 이렇게 만만한 물건이 아닐 거예요. 개 뒤에 편하겠어요, 솔직히. 예. 얼마나 무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가 뭐 폭탄이라든가 뭐 이렇게 빛에 또 민감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에다 쓰는 안경이 있는데 그 우리 고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도글이라고 불러요. 걔네는 아까 파라독스처럼 아, 진짜로 네, 도구리라고 진짜 불러요? 도글이라고 해. D 해가지고 개용 고글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구를 이제 또 들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개가 전장을 다닐 때는 이제 전장이라는 것은 뭐 파편, 깨진 유리, 뭐 온갖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신발도 들고 다녀야 되고. 군화. 예,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개용 군화. 군화 그러네요. 일단 네 개잖아요, 두 개가 아니고. 네 개잖아요, 두 개가 아니고. 네죠. 그다음에 개가 이제 더위에 좀 약하죠. 땀샘이 없으니까. 그쵸, 예, 예.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이렇게. 그래서 더운 지역에 파견 갈 경우에는 이제 몸을 식혀주는 개용 자켓도 가져가야 되고요. 근데 개도 사람 아니죠. 개도 생물이라서 예. 아무튼 이렇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가지고 다닐 것도 많고요. 근데 군견이 그렇다고 뭐 이런 서비스를 받고 뭐 호사를 누리고 사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고 음식은 별로예요. 우리 전투 식량에 비해서 훨씬 싼. 그러니까 뭐 아침 저녁 하루 두 끼를 먹는데 한 끼당 1,400원 정도 식비가. 편히 개밥이니까. 개밥이니까. 네. 큰일 하긴 하지만 개밥이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관리 비용이 그냥 비용만 따져서 연간 1,000만 원, 1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군견병이 하는 인건비는 제외한 거니까 지금 그렇죠. 실제로는 굉장히 그러네. 그거까지 포함하면 예, 거의 그렇죠. 천은 또 추가되겠네요. 군견이 이렇게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병원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 뭐 수술실 같은 것도 있지만 그 1억 5천만 원짜리 저 초음파 진단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해놓고 그 뭐 MRI도 찍고 막. MRI까지 요즘 다 애완견도 다 하니까 애완견도 맞아요. 맞다. 애완견도 하는데. 네. 군견병은 아무튼 꽃보지가 아니고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군견병.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는 분이 애완견 있는데 그 심장 판막, 심장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뭐를 받고 이러는데 1억 원 정도가 들었답니다. 그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저 애완동물, 반려동물용 보험 상품들을 슬슬 이제 사설 보험들 등장하려고 하고 그래요. 의료보험. 그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 여긴다면은 네, 그 정도 네, 또 이 사람이 책임은 져야죠. 예. 군견병은 진짜 고생이네요.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면 야 이거 그러니까 전시에 문제 생기면 개가 다치면 위생병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병도 해야지.
그리고 이러고 하면 이거 뭐 군수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작전 명령도 내리지. 야 진짜. 아니 그러다 보면 별 얘기들 많겠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군견병이랑 뭐 군견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견 관리병하고 군견은 정말 어떻게 보면 끈끈한 전우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가족보다 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고 실제로 아주 감동을 주는 이제 군견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 그 올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해외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레딧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 레딧. 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합니다. 예, 최대 예, 커뮤니티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한쪽 다리를 예. 잃은 이제 미 해병 소속 수색견인 루카 얘기가 올라서 이제 감동을 줬어요. 근데 이 루카는 이 원래 역할이 이 지뢰라든지 이런 폭발물을 그 냄새를 맡아 탐지하는 이런 이제 폭발물 탐지견인데 무려 8년 동안 아프간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예. 그 많은 이제 폭발물을 발견해서 미군 장병들 수많은 미군 장병들의 목숨을 이제 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12년 3월에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루카가 평상시처럼 어떤 이제 숲속을 가다가 수색을 하다가 폭탄을 밟아가지고 아이디겠죠? 그 사설 폭발물을 잘못 밟아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이제 한쪽 다리를 이제 절단을 해야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루카가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한 게 루카만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은 장병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루카 얘기가 알려지면서 아까 영국의 동물 구호 단체가 많은 메달 줬다는 상 줬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제 전쟁에서 활약한 동문들한테 주는 디킨 메달이란 거를 이제 루카한테 이제 수여를 했고 이 아프간에서 5년을 이제 같이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링 햄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루카를 입양을 해가지고 여생을 지금 같이 이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 루카 덕에 나뿐 아니고 저뿐 아니고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루카가 정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군견이 지뢰를 밟았다는 거는 군견이 안 맞아서 사람이 밟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군견이 총에 맞았다는 거는 네. 군견이 안 맞아서 사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준이 넘어가는 그렇죠. 건데. 네. 베트남전 때 얘기가 있는데 베트남전, 예. 그렇죠. 1966년에 사이공 근처에 이제 탄손루트 공항에 미국 공군 이제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속으로 니모라는 군견이 있었어요. 아 니모요? 니모. 니모라는 군견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군견병하고 니모가 공항 주변을 이제 순찰을 하다가 뭔가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이상하다, 위험하다 하고 연락을 하는 사이에 적의 총알이 날랐어요. 그래서 니모가 그만 오른쪽 눈에 관통상을 입습니다. 그게 엄청난 상처죠. 예. 사람 같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 뒤에 뇌가 바로 있으니까. 근데 걔는 이제 얼굴이 길고 눈이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골격이라고 예, 해야 되나?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 군견병은 어깨에 총격을 맞고 쓰러진 상태가 됐는데 이 니모가 오른쪽 눈에 관통상을 맞은 상태에서까지 뛰어가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총 쏜 사람을. 예, 그렇게 우리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무슨 뭐 팔 이런 데만 뭐 관통해도 사실 영화에서는 뭐 그래도 막 뛰어가지만 현실에서는 총을 맞고 그래서 이제 덤벼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군견병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공격한 사람을 이제 총으로 쏴서 사살을 함으로써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 와중에 이제 증원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남은 적들이 또 있었는데 그 적들 소탕해가지고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모는 눈에 관통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이제 이 어깨에 또 총을 맞았으니까 군견병이 이분 옆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고 뭐 이런 모습까지 보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이제 안 죽었어요. 니모가 예. 안 죽고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군견의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이 되고 그런 다음에 1973년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죠. 그래서 군견 전용 묘지에 안장되는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아군이 전우가 다치면 그때 완전히 뭐 거의 초인 것 같은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가서도 또 구해 오기도 하고 참 그 정말 끈끈하게 뭐 전우에게 같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네요. 예. 또 다른 얘기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도 있을까요? 네, 그 2010년에 아프간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프간에 이제 배치받은 콜튼 러스크 일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관총 사수이면서 이 군견을 관리하는 핸들러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그 군견이 이제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인 이제 엘리를 굉장히
아끼고 그래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고향이 이제 텍사스인데 텍사스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평상시에 편지 등을 통해서 이 군견 얘기를 많이 했대요. 엘리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부모님들도 엘리 잘 알고 있었고 사진도 같이 찍고 보내고 그다음에 뭐 그러지. 같이 찍은 사진도 있죠.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2010년 12월에 이 콜튼 러스크 일병이 미군 주둔지인 헬만두주 상긴이라는 지역을 순찰을 하다가 저격수한테 피격을 당해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생기는데 이 엘리는 총탄이 막 빗발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주인을 보호한다고 주인 쓰러져 있는데 가가지고 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으로 이 주인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액션도 취했다고 그래요. 물론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이제 살렸으면 주인의 좋았을 거라. 목숨을 살리지는 그치. 못했지만 이런 얘기가 감동적인 얘기를 또 부대장이 그 부모님한테도 전했다는 겁니다. 마침 그 엘리가 원래는 이제 전역하기 전 여기 어린 나이 만 3살밖에 안 된 나이였는데 이제 조기 전역을 시키게 됐는데 러스크 일병의 부모가 엘리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식처럼 이제 아끼고 있다는데 이 엘리가 러스크 일병 고향집에 가가지고 이 침대방을 갔대요. 러스크 일병이 묵던 침대방을 갔는데 그 냄새를 알아봤을 거 잘 잘 알겠죠. 알 거 아니에요. 잘 그러니까 그 러스크 일병이 있던 그 침대에 가가지고 막 맡으면서 막 들어가서 막 꼬리치면서 막 반가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모습도 보였다고 그러고 그 모습 보고 부모님들이 또 아이고. 얼마나 우리도 이거 묵묵하네요. 감동적이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뒤에 이제 부모들은 러스크 대신에 엘리를 자기 친자식처럼 아끼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부모들이 이제 2011년 방송 인터뷰도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엘리가 우리들의 생활에 정말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했다고 이러 합니다. 있었네. 수명도 짧으니까 네. 예. 그 사람도 이제 만약에 군에서 쭉 생활하시는 분들 전역하려면 좀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전역을 하잖아요. 중년쯤 네, 되면은 뭐 나이 계급에 따라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보통 뭐 50살 넘어야 전역하고 그러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군견도 그걸 다 하면 이제 전역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네. 복무 기간 짧게 할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요? 걔한테 이제 중요한 게 후각, 예. 냄새 맡는 거 청각 아니겠어요? 근데 일찍 이게 감퇴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보통 8살쯤에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8살쯤 급격히 감퇴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통 전역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가 3살 때 전역했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빨리 전역한 거죠. 예. 근데 특히 이제 군견의 경우는 많이 누비잖아요. 산과들 이런 많이 누비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고 그만큼 노화도 좀 빨리 되는 편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 군견이 퇴역을 하면 안락사를 시켰어요. 또는 이제 뭐 의학용, 뭐 실험용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 이제 군견이기 때문에 뭐 명예롭게 뭐 치료를 마쳐야 된다. 뭐 이런 뭐 어찌 보면 뭐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또 좀 한계도 있어 보이는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군견이 보통 훈련이 많이 된 고도로 훈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범죄용으로 악용되면 골치 아프다. 그걸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대부분 안락사를 시켰는데 저는 그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외국의 경우는 퇴역한 개를 민간한테 많이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많이 다시 재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경직된 구정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를 아깝게 안락해서 시켰는데 이게 이제 2013년에 바뀌어요. 2013년 1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퇴역한 군견을 이제 안락시킬 수 없게 바뀌고 안락사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없다. 그리고 예, 예. 이것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도 개정을 해서 이 퇴역한 군견을 민간에게 무료로 분양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민간인들도 퇴역한 군견을 분양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잘 바뀐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퇴역한 보통 이제 군견뿐 아니고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탈락한 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서 뭐 그렇죠. 4분의 1만 살아남고 예. 나머지는 다 예. 아웃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상당 군견 예, 아, 이런 그럴 수도 것도 있겠네. 예. 이제 분양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참고로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제 군견 분양 신청은 우리 육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무료 분야인데 무료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제대 군인에 대해서 기본적 예우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전역한 군견한테도 이렇게 예비역이군요. 또 예비역 군견한테도 그 남은 생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 인생을 좀 살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건 좋은 일이죠. 나머지가 좋구나 이런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고생했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정신. 뭐 사람들처럼 내가 있었던 부대는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거. 아니 저는 엄청 좀 간다니까요. 그럼 제대할 때 그렇게 그런데 막상 몇 년 지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군대고 또 군대 사람 찾아가면 또 연락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도 아마 전장에서 그리고 또 부대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군견들에게 다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를 지켜준 우리와 함께하는 군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딩이 막 사람을 이렇게 막 하시는데요. 예. 이거 분양 저희 경쟁이 심하겠죠? 공견 분양. 아니 게다가 이게 엄청 기본적으로 훈련받은 개고. 네. 물론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서 키우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요즘에 그 요즘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단독주택 시골이나 전원주택 이런 데서는